개발자를 위한 인공지능 뉴런데브. 그러면 모티베이션 알았어. 어떤 디자인을 해야 될지에 대한 동기부여가 모티베이션이라면 실제 디자인할 때 여러 요소가 있죠. 레거시 디자인 요소를 살펴보면 API 단일로 복잡한 목적에 맞는 전체 규율 정하기가 어려워요. MCP에서 봤죠? 밑에 JSON RPC 깔고 그 밑에 SSE 깔고 내가 하나의 프로토콜을 그걸 다 감당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야. 그래서 이미 존재하는 구성 요소를 활용해서 프로토콜과 API를 다 쓰는 거죠. 예를 들면 HTTP는 뭘 쓰고 있죠? 이메일에서 정의하고 있는 마인 타입을 그대로 가져왔잖아. 뭐 이런 거지. 내가 다 정의하기 힘들다 이거야. 되도록이면 많이 갖고 와. 레거시 API 정의할 때는 다 이 방법을 사용해. 그러면 더 좋은 점은 뭐예요? 학습 비용이 낮아져. 이미 다 알고 있는 프로토콜 베이스에 덧붙이기만 했으니까 개발자 입장에서는 학습할 게 덧붙인 부분만 학습하면 되잖아. 레거시 API에서는 이게 다 룰이야. 좋은 습관이라고. 패턴을 쓰거나 기존에 존재하는 걸 응용하거나 다 좋은 거라고. 구성 요소를 볼까요? 디자인할 때 어떤 걸 디자인해야 돼? 뭘 디자인할지가 요소잖아. 구성 요소를 보면 토폴로지가 있습니다. 아까 토폴로지 구성 어떻게 됐어요? MCP에? 클라이언트, MCP 호스트, 다수의 MCP 서버 들 간의 관계였잖아. 이런 주체들 간의 관계들이 토폴로지예요. 토폴로지를 어떻게 디자인할 거냐? 이거 디자인하는 거야? 디자인하는 거지. MCP를 만든 사람이 토폴로지를 디자인했기 때문에 그 디자인에 따라서 어떻게 됐다? 클라이언트, MCP 호스트라는 존재, MCP 서버라는 존재가 존재하고 있는 거야. 디자인 처음부터 MCP 호스트라는 게 존재하도록 디자인했기 때문에. 아니었으면 클라이언트가 MCP 서버만 존재했겠지. 그거 다 디자인 요소란 말이야. 실제로는. 페이로드 당연하죠. 뭐 페이로드라는 건 실제 그 진짜 실물을 얘기해요. 진짜 메시지. 껍데기들 말고 진짜로 내가 주고받는 거. 그 페이로드라고 그러는데 이 페이로드도 여러 특성을 가져요. 아까 JSON RPC 2.0의 특성은 뭐였어요? JSON으로 되어 있다. 텍스트로 되어 있다. 뭐 이런 특성들이 있잖아요. 자기가 만들려는 API 특성을 보고서 적당한 페이로드 스펙을 정하게 됩니다. 메타 요소 있죠. 책에는 운영성이라고 나오는데 운영 요소, 비운영 요소 제가 그거 디스코드에 기능 요소, 비기능 요소라고 그랬죠. 기능 요소라는 건 페이로드와 관련된 기능이고요. 비기능 요소는 이런 거. 보안을 지켜야 돼. 속도를 처리해야 돼. 메시지를 처리량이 좋아야 돼. 이거가 날씨를 알려주는 기능은 아니잖아. 이걸 비기능 요소라고 해. 이것도 중요하잖아. 비기능 요소도 시장 요구사항이 있다. 메타 요소들을 잘 하고. 아까 서치 설명에 보면 지네 그 설명문 중에 자랑했던 거 기억나세요? 기억나? 다시 볼까? 이게 뭐라고 자랑했어요? 두 번째 줄에 Returns Comprehensive Search Result 다음에 뭐 자랑해? With Rich Metadata라고 자랑하잖아. 나 페이로드 말고 메타데이터도 리치하게 준다고 자랑하고 있잖아. 자랑하는 거야. 그렇다고 중요하다고 메타 요소들은 메타 요소 중요한 거야. 컨텍스트도 당연히 중요해요. 이거 누가 쓰는 거야? 그리고 이거 제공자 협회 예를 들면 이 나랑 비슷한 API 제공할 때는 다 이렇게 제공하는데 나만 이렇게 제공해도 되나? 나 이거 제공하는데 법적인 제약은 없나? 법적 제약은 어느 제약인데? 캘리포니아주 제약이야? 텍사스주 제약이야? 한국 제약이야? 뭐 많잖아. 의학 관계자들은 이런 식으로 API를 소비하나? 이런 수많은 컨텍스트들도 API 디자인 요소죠. 기술 요소, 기술 요소도 있죠, 당연히. 플랫폼 뭐 쓸 거냐, 전송 계층 뭐 쓸 거냐, 이거 자바용으로도 SK 내보내냐, 파이썬만 내보낼 거냐, 사용자들이 모바일에서 쓰는 거야, 아이폰으로 쓰는 거야, 안드로이드로 쓰는 거야, 뭐 PC에 쓰는 거야 등등 수많은 기술 요소들. 사용자들의 인터넷망이 한국은 다 5G 이상 쓸 텐데 우리가 태국에서 서비스를 모바일로 전개하려고 하는데 거긴 속도가 어떻게 되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태국은 전국에 최초로 깐 무선망이 그 거긴 4G야. 3G는 없지만 5G도 없어. 우리나라가 이상한 놈들이야. 우리나라는 3G, 4G, 5G를 다 깔아나고 돈을 엄청 많이 써서 그래서 5G를 엉망하고 깔고 6G를 잘 깔겠다고 했는데 잘 안 깔고 어떤 나라는 처음으로 구축한 망이 5G일 수도 있겠죠. 그 나라마다 중진국일수록 최신 기술로 최초의 망을 까는 경우가 많아요. 뭐 아직 전국망이 안 깔린 미얀마나 이런 데가 나중에 깔릴 때는 5G나 6G로 깔리겠죠. 이런 것들도 다 기술 요소인 거예요. 시장 관련된 컨텍스트 요소, 기술 요소 복합적으로 다 적용됩니다. 비용 요소, 비용 요소 하면 잘 안 떠오르지만 대표적으로 이런 거죠. 어떤 서비스가 웹훅 제공하냐 안 하냐. 이거 MS가 돈 주니까 돈 많아가지고 깃허브 보면 막 웹훅 제공하고 그러잖아. 웹훅은 서버 입장에서 제공해야 되는 애들만큼 브로드캐스트 해야 되면 돈이 비싸잖아요. 그러면 쪼잔한 AWS는 어때? STS에 대해서 훅 제공 안 하잖아. 이벤트 하려면 안 와. 내가 찔러봐야 돼. 풀푸시 해야 된다고.
야, 그거 됐냐? 내가 물어봐야 되잖아. QA 있냐 없냐? 이런 것들 다 비용 요소. 조회 API만 제공하고 훅은 제공 안 한다. 이런 것들 다 비용 요소. 디자인 요소입니다. 이런 디자인 요소들 다 포함해서 API를 제공하게 됩니다. 많은 것들 정리해 보면 돈이 관련된 거냐? 인간 개발자가 이용자인데 당연히 레거시 API니까 사용성이 좋냐? 이 두 가지가 이제 주요한 디자인 요소를 가리는 부분이 되고 이걸 의사결정하게 됩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레거시 API는 이미 답이 거의 다 나와 있어. 분야별로. 책이 쓰여질 만큼. 패턴이라고 부를 만큼. API 디자인 요소를 AI용으로 볼까요? LLM이 분리된 상황에서 호출한 경우가 많죠. 분리된 상황이라는 건 뭐냐면 라면 물어볼 때는 얘를 호출했는데 초밥 물어볼 때는 호출 안 해. 이런 식으로 생뚱맞게 그 세션이라는 일관성도 없고 컨텍스트도 없는 경우가 많아. LLM은. 그냥 필요하니까 단편적으로 호출해. 그러니 당연히 무상태인 경우가 많겠지. 책의 2장에서 리소스 기반의 API 패턴이 유리한 경우에 대해서 말을 하면서 상태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죠. 딜리트 이런 것들이 다 상태에 관여하니까 어떤 애가 만들어졌어. 그 다음부터 뷰를 볼 수 있어. 이런 식이잖아요. 근데 LLM용 API들은 상태를 갖기가 어려워. LLM이 상태를 기억하지 않거든. 그러니 기능적이고 단편적이고 무상태인 경우가 많아. 거기에 무리하게 세션을 넣으려고 그런다거나 뭐 이러면 잘 안 돼. 왜냐하면 요청하는 LLM이 그 상태를 기억하고 있잖아. 키조차도 기억하고 있잖아. 다수의 이용자가 다수의 서비스와 연결돼. 다대다 토폴로지가 기본이야. MCP 서버도 그렇죠. 다수의 MCP 호스트가 다수의 MCP 서버와 연결해. 기본이야. 요청과 연결이 난무해. 다대다 토폴로지가 기본이다. 일단 서버는 하나의 클라이언트 군을 볼 거야. 뭐 이런 게 성립을 안 해. 대부분. 그리고 페이로드가 엄격하게 정의되지 않으면 LLM이 마음대로 해석해서 마음대로 호출해서 호출이 실패해요. API 서버니까 프로시저는 정확한 구조로 호출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LLM 말을 지어내잖아. 호출할 때도 말을 지어낸다. LLM이 말을 안 지어내려면 LLM이 도구 호출 학습에 따라서 정확하게 호출하도록 규격이 정해져 있어요. 이 규격으로 유명한 건 제이슨 스키마예요. 도구 호출을 지원하는 대부분의 모델들은 제이슨 스키마로 훈련돼 있어요. 도구 호출을 지원하는 대부분의 모델들은 여기 눈깔 표시가 아니 도구 표시가 뜨거든요. 이 도구 학습을 했다는 얘기야. 모델들이. 이 도구 학습을 한 모델들 대부분은 제이슨 스키마를 해석할 줄 알아. 그래서 도구의 정의나 도구의 요청, 도구의 결과 또 다 제이슨 스키마로 명확하게 분리해서 해석할 줄 알아. 대부분 동기적 작동과 고속의 응답성을 요구할 수밖에 없죠. 아까 상용 제품이 되려면 실시간 도구 사용과 가드레일이 개입한다고 그랬잖아. 그 제품이 하나 답변하는데 그 파이프라인의 일부일 뿐이야. 이 도구는. 게다가 그 수많은 도구 호출한 것 중에 하나일 뿐이라고. 그러니 대부분 동기적으로 작동하는 게 낫고 동기적 작동도 고속으로 작동해야 돼. 안 그러면 실제 LLM을 제공한 서비스가 엄청나게 느려져. 무지하게 느려져. 그래서 비기능으로서의 응답성이 굉장히 많이 요구돼. 이거 감당할 자신 없으면 공급하지 않는 게 나을 수도 있어. 그래서 많은 MCP들이 스탠다드 IO 프로토콜을 연결시키는 거야. 로컬로 돌아야지 빠르니까. 문제가 있고. 그리고 인증인가에 대해서 상태가 없다고 생각해보면 자기가 줄 수 있는 건 토큰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나는 어떤 토큰을 생뚱맞게 요청해 넣었어. 서버가 그 토큰을 받아서 이 토큰이 바른지는 어떻게 알아? 잘 몰라. 그러니까 3자 서버를 이용하는 거야. 내가 토큰을 받을 때도 생뚱맞은 3자 서버한테 가서 토큰 받아오고 그 토큰을 MCP 서버한테 주면 MCP 서버 이 토큰을 3자 서버한테 가서 야, 이 토큰 뭐야? 씨. 이렇게 물어보면 야, 그 토큰 누구누구가 무슨 권한으로 발급받은 토큰인데 하고 가르쳐주면 그 MCP 서버가 이 토큰 그런 거였어? 그럼 얘한테 이거 줘도 되겠네 이렇게 판단한단 말이지. 인증인가 대부분을 다 3자 서버 경유로 하게 된다. 근데 API 서버들은 어때요? API 서버들은 인증인가를 자체 구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이런 차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좋은 API 디자인 오늘의 종장. API 이용자에 대한 정교한 분석을 해라. 레거시에는 최종 사용자용 베네핏, 실제 유저한테 줄 수 있는 베네핏과 이를 구현한 개발자의 베네핏 두 개를 다 고려해야 된다. 최종 사용자한테는 가치를 줄 수 있어야겠죠. 아까 신호등 얘기했죠. 최종 사용자한테 신호등이 몇 초 후에 켜질지가 큰 가치를 별도로 제공하기는 어렵죠. 내비게이션 서비스 안에 포함되면 몰라도 그런 API들은 가치를 만들어주기 힘들기 때문에 B2B로는 B2C로는 안 풀리겠지. B2C로 B2B로만 풀리고. 근데 API를 실제 서비스에 적용하려면 그건 개발자가 적용해야 되잖아. 개발자가 기피하면 그 API 대신 다른 대안을 선택한단 말이야. 개발자의 사용성이 높으면서 최종 사용자한테는 가치를 제공할 수 있는
요 두 개의 밸런스를 맞춰야지만 API를 설계하거나 운영하는 목적이 달성이 된다. AI는 최종 사용자가 AI한테 모든 걸 위임해. 그럼 어떤 걸 위임하고 싶은데 사용자가 AI한테 위임하고 싶은 작업이 뭔지를 파악해야 돼. 우리가 사용자로서 AI한테 가장 많이 위임하고 싶은 건 웹 검색이야. 그러면 제가 이건 누가 봐도 사전학습으로 들어간 거였잖아요. 일본식 라멘의 특징은 사전학습이 돼 있을 거 아니야. 못하잖아. 대답을 못한다고. 사전학습된 건 이거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브레이브 서치를 붙이는 거였다가. 그러면 얘가 이제 쿼리를 보내잖아. 브레이브 서치한테. 그럼 찾아온 거란 말이지. MCP 연동해가지고. 보이죠? 이렇게 받아온 거야. 지금 이거라고. 사용자가 AI한테 위임하고 싶은 작업이 검색이었던 거야. 그걸 파악해. 사용자가 AI한테 모시고 싶은지를 파악해야 돼. 좋은 API의 기준은 사용자가 AI한테 뭐 시키고 싶은지야. 이제는. 그러니 브레이브 API 서버는 좋은 서버야. 좋은 서버야. 가치가 달라졌죠. 일반적인 사용자가 느끼는 가치랑은 달라. 위임시키고 싶은 작업이 가치야. 베네핏보다 더 중요해. 그리고 AI가 그 API를 잘 사용할 수 있냐? 좋은 API죠. 왜? MCP는 AI가 사용하기 좋은 프로토콜이니까. 좋은 API네. 두 가지 좋은 점은 다 갖췄네. 최종 사용자가 AI한테 대신 시키고 싶은 일이 있어. 예를 들면 웹 검색. API를 실제로 사용하는 주체가 개발자가 아니라 AI야. 지금 본 것처럼 누가 사용했다? AI가 브레이브 웹서치를 콜했지 제가 콜한 게 아니야. AI가 판단해서 콜했단 말이야. 이 질문을 보고 AI가 판단해서 AI가 콜해. 이제 더 이상 개발자가 콜하지 않는다고. AI가 잘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한 거지. 당연하게도. AI가 그 툴도 잘 이해해야 되고 사용도 잘할 수 있어요. AI를 위한 API 디자인의 핵심은 명확성이다. 복잡한 절차나 많은 인자, 애매한 개념들은 AI한테 더 취약해. 목적이 겹치는 기능 여러 개 제공하면 성과가 나빠져. 예를 들면 현재 시간을 얻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윤년을 계산해주는 메소드도 있어. 여러분들 AI한테 올해가 윤년이야 라고 물어보면 사전학습 데이터를 통해서 현재 시간만 알면 윤년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은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AI 입장에서 윤년인지를 파악하는 API를 호출해야 돼요. 현재 시간인지를 파악하는 API를 호출해야 돼요. 어렵지? 어렵잖아. AI가 헷갈린다고. 명확성이라는 건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컨텍스트랑 중복되는 기능이 있으면 AI는 더 많이 헷갈려. 병신 되는 거지. 갑자기 이렇게 되는 거야. 나 뭐 호출해야 되지? 그런 문제를 아예 안 일어나게 API를 제공해. 그게 더 중요해. 근데 그런 생각 안 해보시잖아요. 윤년을 제공하는 API도 있고 현재 시간을 제공하는 API도 있으면 책 2장에서 말한 것처럼 현재 언어를 파악하는 API를 하나 더 제공하는 것처럼 명확해지고 심플해진 거 아니야? 아니야. 굉장히 나빠진 거야. AI 입장에서는. 그냥 현재 시간만 제공해주는 API만 있는 게 더 나아. 훨씬 더 좋아. 그래서 명확한 단일 목적, 단순하면서 간단한 디자인을 요구받는다. 좋은 API 디자인을 레거시 세계에만 갖고 있었다면 AI 시대까지를 확장하세요. 이게 무의미한 건 아니에요, 당연히. 네, 이제는 레거시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AI 시대니까. 우리가 API를 배우는 거, API 실제 디자인해서 만든다면 태반은 다 더더군다나 공부한 이후에 2달 후에 여러분들이 진짜 서비스를 만든다면 다 AI의 의미야. 인간용 API 따위, 개발자가 연동한 API 따위는 거의 필요 없어. 진짜.